네, 안녕하세요. 네, 이육정 PD입니다. 우선 이츠 매직 쿡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쿡톡은요, 저는 한국의 커피 문화를 좀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개척하고 계신 분이죠. 테라로사의 김영덕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그 주제가 그 본관의 미학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원조에 관한 것이 오늘 주제가 되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드시는 커피가 이디오피아 커피인데 이제 이디오피아는 항상 물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 이디오피아 커피는 내추럴 커피, 물이 없기 때문에 커피를 씻거나 이렇게 벗겨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씨앗 자체로 말려요. 그게 보통 우리가 요즘 하는 내추럴이에요. 우리가 과육 그대로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썩기도 하고 곰팡이가 피기도 하잖아요. 그래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내추럴 할 때는 처음에는 이런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착각도 하고, 그때 제가 마시고 한참 더 혀가 올라간다. 혀는 이제 계속 먹다 보시면은 맛을 계속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보통 내추럴이 맛있다고 느껴지면은 중간 정도의 단계의 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케냐는 AA라고 아까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보통 케냐 AA라고 하는 거는 단지 크기뿐이에요. 크기 큰 거, 알이 좋은 것만 가지고 AA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AA가 막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케냐 AA가 최상품일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AA는 대부분 다 케냐에서도 가보시면은 1500m 고지에서 대부분 다 농장들이 그 주변에 분포가 많이 됐는데, 킬리만자로 주변으로 조금 더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 1900 정도가 되면은 거기서 한 400만 차이 나도 이게 질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브라질 하면은 여기서 산토스라고 표현했는데, 산토스는 그냥 커피를 수출하는 항구의 이름이에요. 농장이 이렇게 분포가 아래로 많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고도 1200도 하고 여기서 고도 1600도는 완전히 달라요. 특히 이제 이쪽 지역이 옛날에 보면은 북쪽 지역이 다이아몬드 채굴 강산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대체로 커피들이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뭐 그 농장주가 100m 단위로 끊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500 생산되는 커피는 제일 비싸게 이거대로 받습니다. 라인대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m당 수확 시기가 일주일씩 차이 나요. 지금은 점점 이렇게 미시 기후로 들어가고 있고 미시 에리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커피가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는 자, 드립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뜸을 들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부풀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 별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막 때려 부었다 그래가지고 저거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커피에 대한 기본 개념만 어느 정도를 우려내고 온도는 어느 정도고 어느 속도로만 떨어지면 되겠구나가 되면은 실제로 그게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본질만 이해하고 계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다 그렇게 빨리 먹는 커피들은 싸게 받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요. 스톰타운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대 가면은 그냥 옆에다 포트에다 딱 따라놔요. 1.5달러. 내가 자기가 따라 먹고 가요. 1.5 턱 던져놓고. 그렇게들 많이 하고, 앉아 먹으면 당연히 더 받습니다. 거기도. 나라마다 다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거의 다 본질은 같은 것 같아요.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 가보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 유복한 사람들은 아주 럭셔리한 카페에 앉아서 뭐 그 가격에 불문하고 앉아가서 럭셔리하게 커피를 마시고, 이제 여전히 좀 바쁜 사람들이나 노동자 계급들은 여전히 그냥 서서 아니면 테이크아웃 0.5유로짜리 이렇게 먹거든요.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가 가는 카페가 어딘지를 얘기해주면 나는 너가 누군지를 얘기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테라로사 커피숍에 오는 사람하고 스타벅스 가는 사람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원래는 은행원이셨잖아요. 원래는 은행원이었죠. 네. 왜 그 좋은 직장을?
제가 좀 약간 똘끼라는 게 좀 있었던 모양이죠. 딱 10분 만에 생각해서 10분 만에 사표 제출하고 쭉 팩스를 집어넣고 만세 부르고 딱 나왔죠. 커피에 대한 관심은 그러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 뭐 사실 이제 은행 그만두고 처음에는 이렇게 1년간 신나게 놀잖아요. 보통 다 학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어쨌든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게 커피 공부를 좀 해보자 후식으로 하는 거를 그러면서 커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커피 산업이 일본에 비해서 너무 낙후가 된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감으로 나왔어요. 분노감. 그 분노감이 제가 커피 산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 직접적인 동기예요. 테라로사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원래 테라로사는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지을 때는 이렇게 막 회사를 만들어 놓고 제품을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프랑스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에서 커피가 잘 자라는 땅을 테라로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브라질어로는 보랏빛 땅, 희망 있는 땅으로 쓰이는 건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게 토질용으로는 화강암 성분을 지닌 붉은 색깔을 띤 토질 성분을 말하는데 그런 땅에서 커피가 잘 자라고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질을 식민화했을 때 그 당시에는 커피가 한 군작물이었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커피를 잡으면은 땅을 잡으면 우리는 떼돈을 벌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들한테는 희망이 있는 땅, 보랏빛 땅이라는 용어로도 해설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빨리 내가 자리 잡으면 이름을 다시 브랜드를 바꿔야지 했는데 그 사이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바꾸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네요. 네. 이 어떤 공간을 기획하시고 디자인을 할 때 어떤 그 일관적으로 갖는 어떤 컨셉이 있다면 뭘까요? 컨셉이 있다면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까 역사 공부도 좀 하게 되고 그 역사 속에서 건축의 역사, 미학의 역사, 미식의 역사, 예술의 역사를 다 들여다보게 되면서 어떤 순간에는 보면 이제 뭐 좀 재밌게 얘기를 하면 제가 내가 예술가의 피가 좀 흐르는 게 아닐까? 이런 착각을 좀 하게 돼서 어떤 공간을 만들 때는 그 공간이 예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일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건축과 예술의 영역을 맞닿는 선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을 항상 먼저 따라 그리고 이렇게 따라 하면서 스킬을 습득하는 거예요. 컬러를 습득하고 스킬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차면은 그다음부터 자기의 컬러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도면을 칠 수 있고 이런 건축물을 30분이면 입체 도면을 다 쳐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건축구보다 제가 도면을 굉장히 빨리 쳐요. 근데 그게 저도 모르는 재주가 나온 거예요. 저도 은행원 21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은 지금은 건축 의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 의뢰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도 해보다 보면은 나한테 이런 자질이 있었네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화가 다빈치 좋아해요. 다빈치 책을 갖다 놓고 끊임없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느 순간 나도 그 순간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실은 한국처럼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직업과 직업 어떤 그 장벽이 많죠. 그 사람을 하나의 틀에 그냥 다 재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벽을 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고, 내가 정말 은행원이었으면 평생 안정되게 은행원으로 퇴직하기를 원하고 그럴 텐데 그 벽을 정말 그 넘어서는 그 이상으로 하면서 테라로사라는 이 회사 지금 예를 들면 루안다 같은 데서 또 아주 좋은 일을 또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 루안다 얘기도 잠깐만 소개해 주세요. 커뮤니티가 가만히 있잖아요. 한 마을에 한 500가구가 있고 그 500가구에 딸린 애기들이 한 1000명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서 커피를 사요. 커뮤니티란 것은 그냥 그 집 앞에 커피 농장이 아니고 그냥 몇십 그루가 그냥 있는 감나무처럼 서 있는 거예요. 따가지고 팔면 단돈 몇 푼이라 되니까 그걸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군데 모집을 해서 그게 팔게 되는데 그 가구가 한 1000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달린 애들이 한 1000명이 되는데 이제 처음에 갔더니만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온다고 어떻게 하면 학교 나오게 되냐 그래서 교복을 저희가 1000벌을 다 해줬어요. 그 학교에. 1000벌을 다 해주고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저희가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아시는가요? 손여름 씨를 데리고 여기 피아노를 연주해주러 갔어요. 여기 손여름 씨가 피아노 연주를 여기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는 이 1000명의 애들이 이걸 듣고 아마 800명은 다 딴짓할 거예요. 근데 한 100명 정도는 좀 그나마 좀 듣고
그 중에 한 몇십 명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듣거든요. 그 중에서 어느 애가 또 피아니스트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피아노를 주고 이제 기증하고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갔더니만 교장 선생님 오시라 했더니만 아까 전에 그런 것처럼 그 애들한테 피아노를 치기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직원이 막 눈물을 막 흘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삶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삶이 들어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음악단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첼로, 바이올린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1년에 한 보름 정도 자원봉사를 가자. 우리가 비용은 다 댈게. 그래가지고 구성을 해놨는데 이게 딱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여기 이쪽 지역에 또 농장을 조그만하게 샀어요. 조그만하진 않죠. 좀 큰 걸 샀는데 저희가 그걸 산 목적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루에 1,000원이 없어 이렇게 한 끼밖에 거의 다 못 먹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가면 르완다가 땅도 비옥하고 물도 수량이 굉장히 풍부해요. 거기서 이제 커피를 가공을 하고 두 번째는 일단 열대 작물이죠. 그래서 아보카도, 바나나라든가 이런 먹을 수 있는 작물을 나무를 심고 그 밑에다 구황 작물을 심으면 돼요. 감자라든가 고구마를 심거나 구아바 같은 걸 심으면 되는데 그 다음은 그 위에다 닭을 기르고 돼지를 기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배를 굶주림, 이렇게 하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요리 학교를 좀 만들고 싶어요. 요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커피도 가르치고 와인도 가르치고 인문학도 가르쳐서 삶의 질이 높아가도록 하고 우수한 자질의 학생이 나오면 저희가 프랑스나 뉴욕 같은 데로 보내서 요리점을 저희 돈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요리 학교는 우육정 PD님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에 뭐 있겠어요? 좀 그 정도 좀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의미 있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가 요즘 컨텐츠 그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컨텐츠가 가장 많은 분이라는 게 있어요. 넉넉히 우리가 그 계획에 빠져가지고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치매직 쿡톡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즐거우셨어요? 네. 정말 너무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신 김용덕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